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영상 시집. 어둠이 발을 걸치고 있는 시간. 강민경. 엠퍼시 마음을 다하였다. 서른결의 언어.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몰라. 소란스러운 하루. 시 에세이 독립출판 작가. 마음을 끄집어내어 그대로 담아내어 글을 쓰는 사람. 목차. 어둠이 발을 걸치고 있는 시간. 하늘 위 아이러니. 작은 숨. 마무리시 해와 고뇌와 의무. 어둠이 발을 걸치고 있는 시간. 동쪽에서 해가 비추고 겨울의 어둠이 살짝 발을 걸치고 있는 시간. 움직이지 않는 공간. 그 안에 갇혀있는 음악 소리와 같은 운율에 흐르는 커피향. 소리는 갇혀있고 향은 공간에 빠져나와 흩어진다. 사람들은 숨을 도로 마시고 햇빛이 뜰랑말랑하는 불안한 걸음을 커피향 앞에서 멈춘다. 바뀌는 현실에 바뀌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안도에 향을 따라간다. 코와 입을 덮어버리고 몸이 뒤집히는 상황 앞에서 커피향은 거침없이 늘 같은 곳에서 흐른다. 일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일상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탓할 거리를 딱 맞추어 찾은 게 아닐까? 아침 8시. 겨울의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사람들은 카페를 지나쳐 바삐 걸음을 옮긴다. 커피를 마시는 여유보다는 일의 시작에 조급함을 담은 걸음이다. 날이 밝아오고 날이 다를 것 없이 카페에 음악이 흐르고 원두는 갈린다. 시간은 흐르고 그 사이 사람은 커피를 받아들고 음악은 랜덤으로 울린다. 아침잠은 늘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쉬이 물러가질 않지만 일상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은 상쾌하다. 일상은 변함없이 흐른다. 동네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든 일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가 생기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질 때가 있고 숨 쉴 틈을 카페에서 마련하고 싶을 때가 있다. 바쁜 걸음을 걷다가도 익숙한 카페가 보이면 마음이 놓인다. 언제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페를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다. 삶은 조금씩 변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둔 곳이 여전히 자리에 머문 것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지독하게 누워만 있어서 의욕이 떨어져 있을 때, 책도 음악도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에도 언제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문을 여는 카페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앉아 있으면 지겨웠던 일상에 다시 마음이 간다. 커피 맛있어요.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기분이 좋으셔서 내리는 커피가 맛있나 봐요.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 커피가 맛있어진다는 건 마음이 담겼다는 뜻일까? 흐르는 마음을 담았다는 의미일까? 흐르는 시간에 담아낸 커피를 마시면 바뀌어가는 일상 또한 삼켜내는 듯하다. 잘 삼켜내어 향과 맛을 음미하는 듯하다. 해는 떴고 중천으로 올라갔다. 카페에 비추는 빛 그림자는 멈춰있는 척하지만 조금씩 움직인다. 일상도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조금씩 움직인다. 하늘 위 아이러니. 푸른색 정복을 입은 남자가 걷고 있다.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에 개성 없는 사각형 가방을 끌고 한치의 틈을 허용하지 않는 마스크를 끼고 허공 위로 허공이 뜬다. 사람은 가라앉고 물체는 뜬다. 하늘 위 아이러니.
비행기 안 빈번한 인기척은 줄어들고 푸른색 정복을 입은 남자는 눈에 띈다. 사람이 줄고 삶이 보인다. 푸른색 정복의 남자는 하늘을 걸으며 자신의 삶은 잠시 잊는다. 다만 잊히지 않는 건 자신을 대신할 푸른색 정복을 입은 만 명의 사람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몸, 떠나야만 하는 몸은 만인. 마스크 속 쓴 미소는 오히려 다행이고 밟힌 삶의 터전은 떠오르고 다시 가라앉고. 마스크 벗어난 미소는 말랑해질까? 넓어져 버린 굴레 속에서 그들의 굳은 입꼬리는 풀어질 수 있나? 푸른색 정복의 남자는 하늘을 걷는다. 별 수 없이. 허공위로 비행기가 뜬다. 저 거대한 물체가 어떻게 공중에 뜨는 것일까? 저 물체가 사라지면 사람이 허공에 떠오를까? 사람은 가라앉고 물체는 뜨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할까? 피곤한 사람들 틈 사이로 정복을 입은 사람이 꼿꼿한 자세로 걷는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검은 캐리어를 끌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긴다. 공항에 사람은 훅 줄어들고 그들의 빈번함도 그만큼 줄었다. 자연스럽던 그들의 정복이 이제는 이상하리만치 눈에 띈다. 사람이 줄어드니 삶이 보인다. 당연하던 사람의 인기척이 소수가 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각자의 삶이 낱낱이 보인다. 커다란 나무에서 쏟아질 땐 보이지 않던 나뭇잎이 몇 남지 않은 낙엽으로 떨어질 땐 가슴을 치는 것이다. 작은 방 안의 일상보다는 여행의 흔적이 더 많이 묻히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점을 이곳저곳 찍어 나간다. 뻗어나가는 이동이 자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사람은 취향이 있어 여행이라면 그 취향지의 점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의 점은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비행기를 타는 자유로움이 1차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원하는 행선지에 점을 찍을 수 없다. 그들을 대체로 할 사람은 10,000명이나 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몸이 아닌 떠나야만 하는 몸은 10,000개나 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노동력으로 판단하는 눈치에서 그들은 작아지고는 한다. 늘 미소 지어야 하는 그들은 눈치를 숨기기 위한 마스크가 반가울까? 미소의 직업을 가진 그들은 마스크 속에서 솔직해지기도 한다. 코로나는 그들의 터전을 짓밟았고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작은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언제쯤에 그들은 안식처를 벗어나와 말랑해진 미소를 자신 있게 보일 수 있을까? 작은 숨, 뽀얀 볼 움찔, 속눈썹 파르르, 숨을 쉰다는 작은 증명. 뒤뚱뒤뚱 길을 걷는 아이와 고르게 부풀어 오르다 제 크기를 찾는 작은 마스크. 여전히 부유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숨을 쉰다. 작은 숨은 그들에게는 아직 안정. 작은 키 앞에서 바이러스의 높다란 벽은 그저 존재할 뿐. 끝이 보이지 않는 벽은 그저 되돌아가면 되는 길. 침대에 아이가 누워있다. 뽀얀 볼이 잠깐 움찔거리고 속눈썹이 가느다랗게 떨린다. 숨을 쉰다는 작은 증명이다. 아이가 길을 걷고 있다. 뒤뚱뒤뚱 장난을 치며 걷다가 뛴다. 이내 멈추고 숨을 고른다. 예전보다는 멀리 가지 못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마스크의 증명이다. 아이들에겐 선택권이 많지 않다.
바이러스를 피하지 못하는 건 어른이나 아이나 다를 리 없지만 아이들은 보다 작은 존재라 마스크가 꽤나 큰 보호가 된다. 그들이 보다 더 나은 자유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건 바이러스와 더불어 사는 것. 아이들의 보호자인 어른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무거움을 점점 더 크게 느낀다. 질병의 위험은 어찌 보면 운의 영향이 클 테지만 부모 혹은 보호자는 자신의 역할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아이들은 적응한다. 그 불편에 관해 어른들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코로나의 적응기에서 병적으로 인식되는 가치관들 앞에 어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마스크, 백신, 방역수칙 등으로 인해 생긴 가치관의 대립 앞에 어른들은 생각이 깊어진다. 과연 무엇이 병적인 것인가? 어른들은 과학에 대립하고 아이들은 적응의 단계에서 몸을 맡긴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 더 혼란스러운 어른들과 유연하게 코로나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부유하고 있다. 코로나 없는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시대가 변화하는 혼돈 앞에서 그 누구가 옳은가? 어쩌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아이들의 적응에 답이 있지 않나. 마무리시. 해와 고뇌와 의무. 저 멀리 떠오르는 해는 나의 이상향이었던가, 누군가의 꿈이었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것도 아닌 허망함인가. 저기 진 꽃이 발끝에 짓이겨지며 고왔던 첫 순간을 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함은 누구의 탓인가. 창문을 스스로 열어 시리게 몰려들어오는 찬바람을 반가이 맞이하며 시대의 소가리를 삶이라며 마음 찢어져도 내색 않고 기꺼이 먼저 초대함은 나의 기만인가 아니면 고뇌의 초래인가. 사는 일이 살만과 같지 않아 초라해지는 일이 숨쉬는 일과 같아도 비릿한 숨을 마시고 내뱉는 일은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죄인이자 피해자로 쓰레기에 벌받고 힘들여 살아낼 의무를 가졌다 착각함으로. 서른결의 언어 53페이지. 해와 고뇌와 의무 중에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건만 스스로 열고 들어와 삶에 스며듭니다. 위기는 늘 찬바람과 사람을 뵙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이상향은 가까워 온 듯 멀어져 가고 우리는 결국 자신을 베는 찬바람을 안고 그것이 따뜻해지길 기다립니다. 기꺼이 맞닥뜨리기도 하고 넘어설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하며 어찌할 수 없다며 마음껏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는 일이 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초라해지는 자신을 피해자라 여기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버텨내어 살아내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원동력이라 착각하며 삶을 기꺼이 살아냅니다. 결국은 희망과 위기는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게 하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근원에서 파생되는 말로서 말이죠.